벡터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죠? 네. 민주야 뭐야? 들어봤으니까. 그거 방향까지 고려해야 돼요. 오, 방향까지 고려하는 거야? 방향 뭐 어쩌고서. 벡터의 정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뭐 바람, 속도 방향이 있어? 네. 있어? 민주한테 물어봤는데 있어요. 저 찾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있지? 속력이 없지 않나. 속력은 없어. 속도가 있겠지. 그래서 속도 문제는 다음에 직선 운동을 하는 것과 평면 운동을 하는 것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됐어요? 물체에 힘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다음에 연결적으로 물리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 상대적인 단어 뭐지? 스칼라. 스칼라 뭐 볼 게 없어. 크기만 있는 거야, 스칼라. 됐지? 자,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 뭐가 없습니까? 크기와 방향은 있는데 뭐가 없어?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 네. 뭐가 없지 지금? 뭐가 없어? 힌트. 시작점. 시작점의 위치가 안 보입니다. 오세요 똑똑하다. 다시 말해서 크기하고 방향은 있는데 시작점이 없어. 불편해 안 불편해? 편해요. 뭐가 불편해? 잘 모르겠는데. 크기와 방향만 있으면 모두 다 같은 벡터야.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다 같은 벡터로 우리는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벡터가 같은 게 너무 많겠지. 그럴 거 아니야.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크기하고 방향만 있으면 우리는 같은 벡터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는데 불편하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그 많은 다른 벡터, 그 많은 같은 벡터들이 있을 건데, 그 많은 같은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시켰어. 삼국 통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뭘 추가시키냐면 위치를 추가를 시킵니다. 왜 위치를 추가시킨다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벡터가 너무 많아. 똑같은 벡터가. 여기도 민주, 여기도 민주, 여기도 민주주의, 여기도 민주주의, 여기도 민주주의. 근데 누가 정확한 민주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위치를 추가시켜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벡터라고 부릅니다. 뭐가 편하겠어? 위치 벡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전에 크기 방향만 가지는 양은 공간 도형 같은 느낌이야. 위치가 발생하면 어떤 느낌이야? 공간 좌표 같은 느낌이야. 생각이 좀 단순해졌어. 틀을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그 위치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좌표화 시켰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거라고 이제. 알겠니? 이해됐어?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얘를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 어떤 선분인데, 얘가 지금 이 A하고 B가 현재는 방향이 안 보이잖아. 방향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이제 선분 AB라는 것이 길이는 있잖아. 그렇지? 근데 방향이 없어.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낼 때와 이렇게 나타낼 때는 당연히 다르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A를 뭐라 부르냐면 시점이라 부르고 B를 뭐라 부르냐면 종점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 B에 뭐가 있냐면 길이가 있을 것이고 됐어요? 길이가 있을 것이고 뭐 방향이 있겠죠. 이 길이를 우리는 크기라고 말을 하고 벡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반직선처럼 표현합니다. A, B. 조심하세요. A에서 B로 갈 때 A, B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얘를 약식으로 우리는 이 벡터를 이렇게 A라고 하고 얘를 약식으로 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점 종점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냥 하나의 벡터의 이름 A 벡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뭐면은 BA랑은 어쩌겠어?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벡터의 크기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벡터의 크기를 말하고 우리는 이 도형에서는 우리는 이 벡터를 선으로 나타내고 요 길이가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자, 단위 벡터. 벡터인데 단위. 벡터가 있지. 단위 벡터. 인주야, 단위하면 뭐가 생각나냐? 단위하면요? 모르겠는데. 단위하면 1이 생각나야 됩니다. 단위하면 뭐가 생각나? 1이 생각나요. 벡터의 크기가 보통 단위 벡터를 2로 많이 표현하고요.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되니? 그렇다면 크기가 1인 벡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벡터를 분자는 벡터고 분모는 지금 절대값이니까 크기는 스칼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수야. 수야. 벡터를 스칼라 상수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얘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벡터입니다. 이건 벡터야. 이건 벡터야. 그러면 벡터를 크기로 나눴어. 방향이 있고 길이가 있었던 애를 길이로 나눠버린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뭐만 남아? 방향만 남아있고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쫄아들겠지? 길이가 이만큼 있는데 5였는데 5로 나눠버렸어. 그럼 길이가 1인 벡터가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벡터는 A, B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됩니다. 꽤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A, B를 절대값 벡터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되는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 많이 보일 거고요. 자, 0벡터라는 것은 우리는 0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됐어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합니다. 시점하고 종점이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같아. 다시 말해서 A 요게 지금 0벡터가 되고
당연하겠죠. 크기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0 이렇게 쓰겠죠. 자, 시점과 종점이 일치를 하면 0벡터이고 크기는 0이 된다. 두 벡터가 서로 같다. 뭐가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돼? 크기, 방향 두 개가 같은 벡터입니다. 이런 벡터는 세상에 아주 많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뭐 할 거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일치가 되면 우리는 같은 벡터라고 말을 한다 이거지. 자, 역벡터 뒤집었다 이 말이겠지. 역벡터는 A, B 벡터를 역벡터는 시점과 종점을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자, 뒤집으면 뭐가 달라져? 방향은 달라지는데 길이는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A, B로 나타낸다 이거지. 이제는 벡터를 뒤집을 수 있는데 뒤집게 되면 방향이 달라지면서 크기는 똑같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그러면 벡터를 마이너스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크기 같은 벡터 길이 같다는 소리고, 방향이 같은 벡터는 위치 가는 방향이 똑같다 이 말이 되겠지. 되니? 서로 같은 벡터는 두 가지가 똑같아야 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찾을 수 있겠죠. 해볼 수 있겠지. 자, 여기에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씩 나타내 볼게요. 자, 벡터는 나타낼 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은 벡터라고. 이게 다 같은 벡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은 얘가 나오면 우리는 이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지. 얘가 나오면 이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 풀 수가 있겠지. 이유에 따라서 목적에 의해서. 알겠어? 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감사한 점도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쓸지 몰라 불편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단원에 위치 벡터란 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랑 같은 벡터의 표현은 됐고 요놈의 역벡터는 요게 역벡터죠. 이렇게 이게 역벡터야. 됐어? 여기까지 냈죠? 자, 기본을 했고 벡터의 연산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벡터가 뭔 말인지만 이해하면 되고 표현법만 할 줄 알면 되는데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를 삼각형 논리가 있고요. 얘를 뭐라 부르자면 그냥 다른 단어로 그냥 꼬리 잡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표현상의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벡터를 A 여기서 벡터 이렇게 갔어요. 벡터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또 갔어요. 이게 요놈에서 요놈을 가고 요놈에서 요놈 갔다 이거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요놈을 이렇게 쓰기로 한다 이거지.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타낸다 이거지.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요놈의 A, B, C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를 하면 AB, BC 해서 AC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됐지? 어려운 말 아니지? 꼬리만 물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라고 해. 이해되니? 꼬리만 물고 있으면 풀어. AB 더하기 BO 하면 AO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맞나요? AB 더하기 BO 하면 AO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지? 그런데 벡터가 이렇게 요놈하고 같은 벡터가 많이 있잖아. 이렇게 많이 있잖아. 꼬리가 안 물렸잖아 지금. 꼬리가 안 물렸으면 이놈을 평행 이동해서 꼬리가 이렇게 물리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두 개 덧셈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 어째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방법 많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 기본적 육각형을 갖고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우리가 벡터의 생각을 할 때 모눈종을 많이 그리고 모눈종이 아니면 이렇게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벡터적인 생각을 좀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엄마는 알겠니? 이 첫 번째 생각이고 다음에는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식으로도 A, B, B, C 더 그려볼까? 하나만 더 그려볼까? A, B, B, D, B, D, D, O, A 꼬리 이렇게 물 수 있겠지? A, B, B, D, D, A 그러면 A, A로서 0벡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인 시점하고 결과적인 종점 연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 덧셈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거는 꼬리 잡기야. 얘랑 같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 논리입니다. 얘를 중선 곱하기 2로 표현하게 놓겠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는 뭔지 몰라도 이거 설명할 거니까. 벡터가 어떻게 생기냐면 벡터가 하나 있고 또 벡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아까는 꼬리 잡기 논리였지? 꼬리 잡기 논리였지? 얘는 뭐냐면 시점이 일치가 된 겁니다. 시점이 일치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여기 없더라도 이렇게 없더라도 요놈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요놈을 뭘 그려? 요놈의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이 말이에요. 평행사변형을 그리게 되면 요놈이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뭐라 쓸까? 여기를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러면 새로운 점 D라 놓을게요. 그러면 AB 더하기 AC는 우리는 AD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얘를 자, 평행사변 논리는 처음에만 쓰는 거고 앞으로는 거의 안 쓸 겁니다. 안 써요? BC를 연결을 합니다. BC를 연결하고 나면 가운데 점이 요 점이 M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 벡터가 있고 여기 벡터가 있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방향이 같아요. 일단 길이가 달라요. 됐니? 그래서 AM이라는 벡터에다가 2배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직은 뭔 뜻인지는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되겠지. 일단은 앞으로는 그래서 삼각형 논리는 꼬리 잡기를 할 것이고 평행사변 논리는 두 개를 연결해서 중점과 연결을 시키고 2배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라고 해. 알겠니? 얘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시점이 일치가 된 거예요. 두 개는 위에는 꼬리 잡기를 한 거고 얘는 시점이 일치가 된 거야. 그렇지? 우린 두 가지 방법에 꼬리 잡고 간 건지 아니면 시점을 일치시킨 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벡터를 AB랑 F2를 더하라고 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라고? 꼬리 잡기로 갈 건지
아니면 시점을 일치시킬 건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럼 얘를 꼬리 잡고로 간다는 말은 요놈을 이렇게 갔다는 소리가 되겠고 이렇게 갔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결과물이 지금 요렇게 벡터가 나왔다 이 말이 되겠네.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다 이 말이지.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벡터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얘를 A랑 C를 연결한 중점이 여기까지니까 요놈의 2배 이렇게 풀 거다고. 엄마 니 알겠니? 덧셈은 아주 중요합니다. 덧셈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 뺄셈이 있겠네. 덧셈이 있으면 뭐가 돼서? 뺄셈이 있겠지. 자, 덧셈의 뭐 법칙은 뭐 단순합니다.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해서 뭐 결합 법칙. 단순한 논리고. A 벡터 더하기 0 벡터를 했어. 첫 번째 갔다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B로 갔다 이 말이지. 그러면 A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생각할 수 있겠지 정도는. 됐어요? A 벡터에서 마이너스 A 벡터 역벡터를 더했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면 A에서 A로 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놈은 0 벡터가 됐다는 것은 바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A, B, B, A로 갔으니까 A, B, B, A니까 A에서 A로 갔다. 0 벡터가 된다는 상관을 할 수 있겠네. 자, 벡터의 뺄셈은 여기 있는 식 하나를 넘기면 돼. 여기 있는 식 하나를 넘기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식 하나를 넘기면 돼. 얘는 못 넘기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넘겨. 오케이. 자, 위에 있는 식 어떤 식이 있었냐면 덧셈에서 A, B 더하기 B, C가 있었는데 요놈이 A, C가 됐지. 이거잖아. 그럼 얘를 하나 넘기면 A, B는 A, C 빼기 B, C가 됐네. 정신 안 차려. 이씨. A, B 더하기 AC가 AD였어, 덧셈이. AB는 AD 더하기 빼기 AC 이래 됐다 이 말이야. 그림을 다시 올라가서 봐볼게요. 좀 작은데 AB는 AC 더하기 BC, AB는 AC 빼기 BC. 이 두 번째는 AB는 이거랑 더하면 이것이 됐던 거야. 근데 AB는 AD 빼기 AC, 이거 빼기 AC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요놈에서 요놈을 뺐더니 뭐가 된 거야? AB가 됐지. 자, AD에서 AC를 뺐더니 AB가 됐는데 땡특 없이 요거에서 요걸 뺐는데 이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이거랑 같죠 지금. 그래서 요놈은 뭐랑 같냐면 요놈은 C
D랑 같아요. 자, 그림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식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A, B가 지금 사실상 순서가 뒤집어야지. 뺐더니 이게 나왔다 이 말이잖아. 두 개를 빻더니 C, C예요.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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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뒤에 있어. 얘가 뭐야? 종점이 일치가 됐네요. 종점이 일치가 됐더니 A, B로 표현됐네요. 됐어? 얘는 A C점이 일치를 시키니까 C점을 일치시키니까 CD가 됐네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쓸 건데 우리는 주로 두 번째 방법만 주로 쓸 겁니다. 주로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야. 왜? 얘도 뭐가 있어? 시점 일치가 있었지. 아까 덧셈도 시점 일치가 있었지. 꼬리 잡기도 있었는데 시점 일치가 있었어. 에? 뺄셈은 종점 일치시킬 수 있어. 에? 이 연습해오다 보면 돼. 그러면 한번 계산하면 이런 식이지. 첫 번째 놈은 여기다 그대로 나타낼 거야. AC BC 요걸 뺐다 이 말이지. 이렇게 뺐더니 뭐가 나왔다? AB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니? 됐습니까? 이해됐어? 두 번째는 뭐야? AD에서 AC를 뺐어. AD에서 AC를 뺐어. 그러면 CD가 된다는 거야. 두 가지 그림. AC에서 BC를 빼면 AB가 된다는 생각. AD에서 AC를 빼면 CD가 된다는 생각. 알겠나요? 근데 주로 우리 뭘 쓸 거야? 시점 일치를 쓸 거라고. 덧셈도 시점 일치가 있고 뺄셈도 시점 일치가 있네. 덧셈은 꼬리 잡기가 좀 편할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여러 개 할 때는 그게 편하거든. 여러 개 계산할 때는 그렇지. 그 여러 개 있는 것을 다 시점에 일치하다 보면 그림이 잘 안 나오겠지.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 개일 때는 꼬리 잡기가 편할 것이고 두 개일 때는 시점 일치가 좀 더 나을 것이다 이거예요. 됐니? 판단할 수 있겠니? 자, 덧셈은 어떻게 할 거야? 평행사변형 중점 연결해서 중성 그어 가지고 두 배를 할 거고. 자, 뺄셈은 어떻게 할 거야? 시점 일치를 시켜서 AB를 AD-AC를 AD, AC, CD라는 벡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벡터를 분할을 시킵니다. 벡터를 분할을 시킬 거야. 그래서 벡터의 분할은 이런 느낌이야. 하나의 벡터를 두 개 이상의 벡터의 합차로 나타내는 거야. 왜 그러겠어? 두 개 이상으로 하나를 두 개 이상으로 하나가 두 개가 되면 당연히 불편하겠지. 당연히 벡터 하나가 두 개보다는 불편할 거 아니야. 두 개가 하나보다는 불편할 거냐. 근데 그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 이 두 개의 벡터가 두 개 이상이 더 편한 거야. 계산하기가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분할을 쓸 수 있어야 되네. 덧셈 분할. 합 분할이라 쓸게요. 합 분할은 쉬워. A, B를 어떻게 할 거야? A, B를 꼬리 잡기 할 거니까 A, B를 A,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면 돼. 어렵지 않잖아. A, B를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가면 되잖아. 두 번째는 차 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를 어떻게 했어? 아까 시점이 A, B는 시점 일치하면 C, D로 가면서 이 여기 있는 시점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시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됐니? 따라서 A, B는 CB의 CA야. CB-CA로 쓸 수 있다 이거요. A, B를 새로운 시점을 만들어서 CB, CA. 그래서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위에 거는 A, B는 A에서 B로 가는 거지. A에서 B로 가니까 A, B, AC, CB로 가는 거고, 밑에는 A, B를 새로운 시점을 만들어서 요거 빼기 요거로 갔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꽤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벡터가 뭔지 알고 덧셈 뺄셈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림과 같이 일정 관계 평행선이 이루어진 도형이 있어요. AD 요놈 가라 이거지. 근데 AB하고 AC로 AB하고 이 벡터를 요거 두 개로 나타내 봐라 이거지. 왜? 때리라고? 자, AD를 AB하고 AC로 나타내라 이거지. 이 되니? 나타낼 수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A, B를 분할을 시키겠다 이 말이야. 분할. 어떻게 분할시켜? 덧셈 분할이 있고 뺄셈 분할이 있는데 요놈의 틀이 있잖아. 틀이 있으니까 요렇게 분할시킨다고. 이렇게 가는 벡터를 A라고 하고 요렇게 가는 벡터를 B라고 할 수도 있겠지. 됐니? 그러면 AD는 뭐야? AD는 A에서 D로 가는데 A, B 같다는 소리잖아. 다시 말해서 4A 플러스 2B는 AB. A는 여기서 1이 같지? B 거꾸로. P배 2배 A 마이너스 B. AC는 여기서 여기 갔어. 한 번, 두 번. A 한 번, B 두 번. 이렇게 가서 항등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4는 2P 플러스 Q. 2는 마이너스 P 플러스 2Q.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이해되니? 이렇게 분할을 하면 풀 수 있다. 근데 이놈을 다이렉트로 두 개를 못 되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생각이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다. 못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쉽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를 A, B를 하나의 좌표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A에서 시작했으니까 나는 A를 시점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말이겠네. 그러다 보면 요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야? 4,2가 됐고 A를 4번, B를 2번, 4,2. B란 점은 뭐야? 2, 마이너스 1. C란 점은 1,2. 2,1을 2, 마이너스 1을 P만큼. 1,1을 1,1을 Q만큼.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할 수 있겠다 이거지. 요게 이제 위치 벡터에 대한 생각입니다. 위치 벡터. 위치를 고정을 시키다 보면
우리는 생각을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고 그놈을 좌표화 시킬 수 있다. 걔를 좌표화 시킬 수 있다가 우리는 용어상 성분이라고 불러. 성분, 좌표, 성분, 순서상 성분, 뭐 해서 풀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덧셈을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기본적인 연습을 하라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숙제를 해준 거야. 벡터의 실수배 전까지입니다. 뭐 할 거야? 덧셈 뺄스까지 풀어오면 돼. 자, 두 개의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를 더 할 거야. 두 개를 더 할 거야. 두 개를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꼬리 잡기를 가든지 삼각형 논리를 풀든지 평행사변형 논리를 풀든지 이렇게 할 거라고 해. 이해되니?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도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배경이 좋으면 관계가 없는데 배경이 좋지 않으면 이 길을 움직여서 그렸을 때 이 위치, 다시 말해서 이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도형이 배경이 있어서 아까는 움직였단 말이야. 배경이 있으면 쉽잖아. 같은 벡터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위치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 힘들 거 아니 힘들 수 있잖아. 그러겠지? 그러면 평행사변 그리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지. 요놈을 여기다 꼬리에 붙이기도 쉽지가 않다 이 말이야. 여기 위치 가는 건 알겠어. 뭐 세 칸 한 칸 갈 수는 알 수 있는 게 위치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를 거야. 그래서 얘를 벡터 A라고 하고 얘를 벡터 B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라고 하면 시점을 연결을 시킵니다. 시점을 연결을 시켜요. 시점 연결을 시켜요. 종점이네요. 시점이 아니라 종점 연결을 시켰어. 그러면 그거에 뭘 잡을 수 있어? 중점은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중점은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그놈의 두 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걸 적용시킬 수 있겠네. 이 내용은 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틀이 어느 정도 있는 위치는 평행 이동 시키기가 쉬워. 근데 틀이 없는 도형은 요놈을 이동시키기가 어려울 거고, 이 벡터는 이제 평면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공간으로 갈 거야. 공간으로 요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되니? 근데 당연히 그림은 A 벡터의 위치는 점은 알려줄 거야. A, B 알려주고 CD는 알려줬을 거라고. 위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줬을 거라는 말이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요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맞아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맞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바이 민주야 보고 있어? 네. 자 얘를 분할을 할 거야. 얘를 힘들지만 이렇게 돌아갔어. 힘들게 돌아갔어. 여기까지 해되니? B를 힘들지만 돌아갔어. 얘를 다 더할 거야. 근데 아까 뭐 있었어? 결합법칙 있었지. 순서 바꿀 수 있잖아. 순서 바꾼데 이러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0이 되고 이거 두 개 되면 뭐가 돼? 0. 얘는 두 개가 됐잖아. 그래서 이해되니 지금? 됐어? 그래서 두 개의 덧셈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거야. 덧셈은 그래서 쉬워. 알겠지? 덧셈 한번 해볼까 여기서 보면은. 자, 요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도대체 맞는가? 자, 이거 더하기 이거 하라면 요 중점 잡고 요 중점 잡고 요 놈의 2배. 말 되니? 말 돼? 요거 더하기 요거 하라면 요 놈의 시점, 여기 시점 일치하니까 요 놈 중점 잡고 말이 안 되잖아. 아, 요 놈의 중점하고 조심. 요 놈의 중점하고 요 놈의 중점을 잡고 연결하는 거 2배. 얘는 시점 일치해 버렸으니까 굳이 그래픽 한 점만 잡으면 되잖아. 이해되니? 일단 덧셈 한번 더 해볼까? 얘랑 얘를 더하래. 네. 그러면 얘를 어째야 돼? 얘를 이동시켜서 시점 일치하든지 얘를 꼬리 잡기로 해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해되니? 그런데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시점을 연결한 중점이 있을 거고 얘를 종점을 연결한 종점이 있을 거 아니야.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시점 연결한 중점, 종점 연결한 중점.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연결해서 뭐 할 거야? 2배를 하겠다 이거지. 요놈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야. 됐습니까? 굳이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었다는 느낌이야. 그러지? 그러겠지. 굳이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푼 거야. 그럼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알았니? 네. 뭘 알았어? 자, 53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사각형 ABCD와 임의의 점 A에 대하여 요게 성립할 때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말하시?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문제를 풀란 소리야.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되니? 근데 우리가 일단은 모르겠지만 사각형이 ABC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떤 도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는데 여기가 D가 있는데 땡태가 없는 이상한 점 어디 점인지 몰라도 P란 점이 있다는 소리인데 P란 점이 임의의 점이라는 소리지. 사실 도형을 결정하는데 P란 점은 쓸모가 없습니다. 도형을 결정하는 데는 P란 점이 쓸모가 없어. 알겠니? 우리한테 필요한 점 뭐야? A, B, C, D야. 우리가 필요한 점 뭐라고? A, B, C, D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다 뭘로 바꿔야 돼? A, B, C, D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물론 나는 벡터를 잘 해석해. P, A 더하기 P, C를 했더니 P, B 더하기 P, D 이렇게 바꾸고 싶은 욕망은 좀 있잖아. 있잖아. 그러면 PA 더하기 PC는 P에서 AC의 중점 AC의 중점하고 연결한 선의 2배 요놈의 2배 이래 됐지? 그러지? PB, PD는 마찬가지로 P란 점에서 BD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 일치를 한대요. 요놈의 2배 해줘야 돼. 중점 2배. 그게 같대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이 뭐 한다? 일치를 해야 되겠지. 요놈의 중점하고 요놈의 중점이 일치를 해야겠지. 뭐라 평행사변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바꿈인지 틀린 바꿈인지는 모르잖아. 내가 문제를 보는 순간 얘를 이렇게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천재지. 문제가 쉽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해되니? 그럼 이 바꿈이 규칙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의 바꿈이 규칙이 좀 있어야 돼.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한 마리네 넘겨서 했더니 떨어진 거라고.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그 바꿈의 규칙을 알려면 요놈을 분할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바꿈의 규칙을 알려면 분할을 시킬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분할은 대부분 뺄셈 분할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꼬리 잡기를 해야 되는데 꼬리 잡기가 못 돼. 그러면 무조건 뺄셈 분할을 시킬 거야. 그리고 이 도형에서 확실한 점은 A, B, C, D는 확실하니까 나는 얘네들을 다 뭘로 바꿀 거야? 시점을 A로 바꿀 거야.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점을 일치시킨 건 중요한 작업이야. 얘네들 다 뭘로 바꿀 거야? 나는 A로 바꿀 거야. A로 바꿨어. AP. 맞아, 민주야? 네. 틀렸잖아, 이씨. PA가 AP 틀려요. 뭐 어떻게 돼? 아니 PA가 AP로 썼다고. 네. 뭐야? 마이너스. 와, 그것도 민경이 가르쳐줘? PB 어떻게 하나? PB 뺄셈 거꾸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AB 마이너스 AP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PB를 AB 마이너스 AP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뺄셈 분할. 됐니? 빼기 마찬가지로 AC 마이너스 AP AD 마이너스 AP 요게 지금 일치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 풀이의 과정을 일치. 총 모든 점을 다 A로 바꾼다. 도형에 있는 내가 원하는 점으로 간 거야. A, B, C, D는 관계없습니다. 실은 그냥 나는 그냥 A로 한 거야. B로도 관계없어. 그렇게 했더니 지금 AP 사라지고 뭐가 돼? 맞게 한 거야? AB 마이너스 AD가 AC가 됐네요. 식을 내가 보기 편하게 정리한 거야. 식을 보기 전 편하게 정리한 거야. AB하고 AD를 더했더니 AC가 되더라. 이게 어떤 도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이다. 이거 직사각형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가 중요한 사실이야. 벡터를 표현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면 분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뺄셈 분할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시점. 그래서 벡터에서는 아까 꼬리 잡기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시점 일치를 시킬 거라고. 시점 일치를 시켰다는 말은 다음 단원의 위치 벡터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이지. 위치를 고정을 시킬 거라고. 그럼 시점을 뭘로 보면 좋아? 제일 쉬운 점으로 보면 좋겠지. 그렇지? 그러면 평면에서 제일 쉬운 점 원점으로 시점을 보내는 작업들을 할 거라고. 지금 여기서는 그런 작업이 잘 안 돼. 그렇든간에 분할을 통해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는데 분할을 통해서 시점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뺄셈 분할이란 거야. 그래서 분할의 뺄셈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여기까지. 자, 일단은 공간좌표 좀 더 풀고 벡터는 금방 끝날 거야. 얘기했어. 벡터는 금방 끝날 거라고 이해만 했으면 공간좌표 부지런히